30년을 함께 쌓아 올린 인생이 단 5초 만에 가루가 되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평생을 건물의 안전과 구조를 설계하며 살아온 저에게 정작 가장 소중했던 나의 가정은 기초부터 썩어 문드러진 부실 공사였다는 사실이 오늘 밤 잔인하게 밝혀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낯선 곳에서 당신은 상상도 못할 표정으로 다른 사람의 품에 안겨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 지옥 같은 배신과 그 폐허 위에서 시작된 기묘한 재건의 기록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이름은 강도윤입니다. 올해로 55, 중견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죠. 제 인생은 언제나 설계 도면처럼 명확하고 정교해야 했습니다. 하중 계산, 응력 분석, 안전 계수. 저는 모든 것을 숫자로 검증하고 데이터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두고 건물보다 더 단단하고 차가운 사람이라 불렀고, 저는 그 말을 제 전문성에 대한 최고의 찬사로 여겼습니다. 아내 한수정과의 30년 결혼 생활 역시 제가 설계한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구조물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늘 저녁 서초동의 한 어두운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처참하게 박살났습니다. 비가 올 듯 습한 공기가 감돌던 퇴근길이었습니다. 우연히 앞서가는 익숙한 번호판의 차를 발견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차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닌 낯선 고급 오피스텔 단지였죠. 어둠이 짙게 깔린 지하 주차장 구석. 저는 숨을 죽인 채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제가 몇 번의 행사에서 대면했던 회사 사장 박태준이었습니다. 오만한 표정과 값비싼 정장이 트레이드 마크인 그 남자가 조수석 문을 열자 그곳에서 내 아내 한수정이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남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평소의 수수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진한 화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박태준의 손이 아내의 허리를 능숙하게 감싸 안았고, 아내는 그 손길을 거부하기는커녕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오늘 하루가 정말 길었어요. 아내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달콤하고 간드러지는 목소리는 지난 30년 동안 제가 집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주파수였습니다. 박태준은 승리자 같은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고, 두 사람은 주위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건축가로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건물은 이미 기초 공사 단계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내부 기둥은 이미 개미떼에 갉아먹혀 텅 비어 있었고, 저는 그 썩은 냄새를 맡지 못한 채 그 위에서 평안을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떨려왔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셔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숨을 참으며 아내의 배신이 담긴 그 역겨운 장면들을 하나하나 렌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차오른 것은 기이할 정도의 냉정함이었습니다. 설계 오류를 발견했다면 그 다음 순서는 명확합니다. 건물을 지탱할 수 없다면 남김없이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철거와 해체, 그것만이 이 부실 공사를 끝낼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내가 박태준과 함께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차에서 내려 아내의 차 밑바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작은 위치 추적기를 예비 타이어 근처 깊숙한 곳에 부착했습니다. 이제 기록이 아닌 전쟁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로 위에 가로등 불빛들이 마치 무너지는 건물의 잔해처럼 제 시야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서재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내는 평소 아들 준혁의 학비와 유학 자금이 부족하다며 저에게 점심 도시락을 싸라고 권했고 자신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본 그 드레스와 보석들은 결코 절약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재 구석진 서랍장 밑바닥을 더듬어 아내가 숨겨둔 가죽 가방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지퍼를 열자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의 호텔 숙박 영수증과 명품 매장 결제 전표들이 뭉텅이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수증 한 장 한 장에 찍힌 금액들을 엑셀 시트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60만 원, 120만 원, 350만 원. 숫자들이 쌓여갈수록 제 이성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졌습니다. 아내가 나를 속이며 박태준과 탐닉했던 그 시간들이 데이터로 환산되어 모니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계획적인 기만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잠든 사이 거실로 나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도 이내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잤어요? 일이 많아서 피곤해 보이네. 그 뻔뻔한 얼굴을 마주하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는 지금 네가 지은 이 가짜 건물이 얼마나 완벽한지 만족하고 있겠지. 하지만 곧 보게 될 거야. 내가 이 건물을 얼마나 잔인하고 완벽하게 해체해 주는지.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예전에 업무상 받았던 명함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명함 사이에서 박태준의 아내이자 전직 모델 출신으로 유명했던 한 여자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의 오만함 뒤에서 저와 같은 고통의 냄새를 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그녀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이제 이 위험한 설계도의 마지막 조각을 맞출 조력자를 불러낼 차례입니다. 아내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지자 도유는 핸들을 잡은 손을 떨며 서랍 속 일기장을 꺼냅니다. 이제 기록이 아닌 해체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도유는 어둠 속에서 아내의 차밑바닥에 작은 기계 하나를 부착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추적할 유일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이제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그는 철저히 설계자의 시선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전 내부의 썩은 기둥을 먼저 파악해야 하듯 도유는 아내 한수정의 뒤를 캐는 작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의 서재는 이제 건축 설계실이 아닌 한 여자의 기만을 파헤치는 작전 본부로 변해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갑자기 화려한 옷을 사고 향수를 바꾸고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마 아닐 거라고 고개를 젓고 계신가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기록들은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일지 모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GPS 추적기 속의 데이터였습니다. 도유는 매일 밤 아내가 잠든 사이 노트북을 켜고 그녀의 이동 경로를 지도 위에 투영했습니다. 엑셀 시트에는 날짜별, 시간별, 체류 장소가 오차 없이 기록되었습니다. 회식 때문에 늦을 것 같아요. 아내가 보낸 메시지 시간과 실제 그녀가 머물렀던 강남 오피스텔의 위치 데이터는 단 한 번도 일치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유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화면을 응시하며 엑셀 파일의 셀 하나하나를 채워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지옥의 기록이었습니다. 도유는 이 데이터를 정리하며 소름 끼치는 규칙성을 발견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마치 정해진 설계도처럼 아내의 동선은 박태준의 오피스텔을 향해 있었습니다. 3시간 20분, 4시간 15분. 체류 시간은 그들이 나누었을 역겨운 대화와 행위의 길이를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숫자로 확인하는 그 기분이 어떨지 상상이 가시나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동안 내가 믿어온 모든 일상이 데이터 오류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 인생의 재건에 큰 힘이 됩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서재 깊숙한 곳, 안 쓰는 도면 보관함 뒤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내의 가식적인 평범함 뒤에 숨겨진 욕망의 잔해들이 뭉텅이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명품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들과 그 안에 담긴 영수증 뭉치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1박 120만 원. 날짜는 아들이 등록금을 걱정하며 한숨을 쉬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여보, 준혁이 이번 학기 등록금 때문에 우리 조금만 더 아껴야 할 것 같아요. 당신 점심 도시락 제가 정성껏 싸줄게요. 아내의 그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내는 남편에게는 차가운 도시락을 던져주고 정작 자신은 상간남과 함께 100만 원짜리 스위트룸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윤은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촬영하며 박태준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대조했습니다. 아내가 샀던 가방, 구두, 목걸이, 그 모든 것은 박태준이 회사 돈을 횡령해 사준 것들이었습니다.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아내 한수정에게 남편은 그저 안전한 대출 창구였고 박태준은 그녀가 갈망하던 화려한 쇼윈도였다는 사실을요. 도윤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싸간 차가운 도시락을 보며 미안해했고 도윤은 그런 아들을 대견해하며 밤낮 없이 설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모든 희생의 대가는 박태준의 품 안에서 하룻밤 100만 원이 넘는 침대 위에서 휘발되고 있었습니다. 영수증에는 와인 한 병에 수십만 원,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까지 아내의 화려한 이중 생활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총액을 합산해 보니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한 남자의 인생을 통째로 갈취한 사기극이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갑자기 씀씀이가 커지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고가의 선물을 들고 오는 지인이 있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평범한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바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시겠나요? 아니면 도윤처럼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시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어느 금요일 저녁 도윤은 식탁에 마주 앉은 아내를 보며 기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정갈하게 차려진 된장찌개를 덜어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많이 힘들죠? 얼굴이 상했네. 그 말은 칼날처럼 도윤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내의 입술은 금방이라도 박태준의 이름을 속삭일 듯 달콤해 보였지만 사실은 썩은 냄새를 풍기는 기만 그 자체였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맑은 눈동자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저 눈빛마저도 치밀하게 설계된 가짜일 뿐이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기괴한 식사 장면은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수척해진 얼굴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몇 시간 전 박태준과 나누었던 뜨거운 미러를 되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윤은 아내의 숟가락이 입가에 닿을 때마다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완벽한 철거를 위해서는 기폭 장치를 설치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여보, 왜 그래요? 맛이 없어요? 아내의 물음에 도윤은 사리에 가까운 냉소를 머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수만 번 이 여자를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건축가는 건물을 무너뜨릴 때도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법입니다. 도윤은 억지로 찌개를 한 입 떠넣었습니다. 혀끝에서 느껴지는 짠맛이 마치 자신의 피냄새처럼 비릿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설거지를 하는 뒷모습을 보며 도윤은 서재로 들어가 차유진에게 보낼 메일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내가 흥얼거리는 그 콧노래는 바로 박태준의 차에서 흘러나오던 최신 팝송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집을 박태준과의 추억으로 오염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도윤이었다면 그 뒷모습을 보고도 가만히 계실 수 있었을까요? 이 싸움은 이제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정교하게 상대방을 파멸시키느냐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 속에 펼쳐진 엑셀 시트의 그래프를 바라봤습니다. 박태준과 한수정. 두 사람이 만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도윤의 마음속에 있는 해체 설계도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이제 데이터는 충분했습니다. 아내의 가식적인 웃음이 길어질수록 그녀가 떨어질 나락의 깊이 또한 깊어질 것입니다. 도윤은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불빛을 응시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 아래 수많은 건물이 서 있지만 그중 얼마나 많은 것이 기초부터 썩어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딛고 서 있는 그 거실 바닥이 사실은 무너지기 직전의 모래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처럼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무너진 자리에 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도윤과 차유진의 만남, 그리고 박태준을 향한 본격적인 칼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개될 예정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가장 먼저 이 충격적인 복수의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녘, 아내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태준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 물소리는 길고 집요했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가방 속에서 박태준의 회사 로고가 새겨진 라이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도윤은 그 라이터를 가만히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라이터가 이 모든 거짓의 건물을 불태울 도화선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도윤은 아내가 잠든 사이 박태준의 아내인 차유진의 명함을 꺼내듭니다. 이 해체 작업에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한적한 모델하우스, 검은 코트를 입은 유진이 창밖을 보고 서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도윤만큼이나 서늘했습니다. 과연 도윤은 이 차가운 동맹을 통해 어떤 반격을 준비하게 될까요? 유진의 눈에 서린 복수심은 도윤의 설계도와 만나 어떤 파괴력을 발휘하게 될지. 다음 이야기에서 그 소름 돋는 전개가 이어집니다. 도윤은 아내가 잠든 사이 박태준의 아내인 차유진의 명함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해체 작업에는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서초동 외곽의 한적한 모델 하우스에서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넓고 텅 빈 거실, 통창으로 들어오는 서늘한 오후의 햇살이 공간을 비현실적으로 채우고 있었고 그 중심에 검은 코트를 입은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전직 모델다운 훤칠한 키와 화려한 이목구비를 가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도윤만큼이나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도윤의 발소리를 듣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도윤의 눈에 빗었을 때 도윤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여자 역시 자신과 같은 썩은 냄새를 맡고 왔음을 말입니다. 유진은 인사도 생략한 채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수석님이 저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지 잘 압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도윤이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박태준의 법인 자금 횡령 내역이 빼곡히 정리된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단순한 불륜 증거보다 훨씬 치명적인 한 남자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놓을 수 있는 비수들이었습니다. 유진은 이미 석 달 전부터 남편의 카드 명세서와 회사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던 것입니다. 남편에게 저는 그저 거실 한 구석에 놓인 화려한 장식품일 뿐이었죠. 남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하지만 아무런 감정도 의지도 없는 꽃병 같은 존재 말이에요. 유진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고백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아내 한수정에게 자신 역시 안정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부속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장식품이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윤의 물음에 유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석님의 손을 잡으려는 겁니다. 이 건물을 기초부터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요. 두 사람은 그 차가운 거실에 앉아 박태준의 회사를 송두리째 흔들 법적 장치들을 점검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거칠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목표는 박태준의 대표권을 박탈하고 그가 부정하게 축적한 모든 재산을 사회적으로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유진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모델 하우스의 냉기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 시간 감정을 죽여온 탓인지 그녀의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떨림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서로의 무너진 자아를 재건하기 위한 유일한 설계 파트너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를 감돌던 차가운 공기 속에 낯선 온기가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신이라는 폐허 위에서 피어난 기묘한 연대감이었습니다. 유진은 도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연락은 이 비밀 보안 앱으로만 진행하죠. 추적당하지 않게. 도윤이 확인한 서류들은 박태준이 지난 5년간 치밀하게 저질러온 범죄의 기록이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해외 유령 법인과의 허위 계약, 그리고 법인 카드로 결제된 수억 원대의 명품과 호텔 이용 내역까지. 유진은 마치 남의 일을 이야기하듯 덤덤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박태준이라는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능력 있는 기업가 코스프레를 하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찬 괴물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혐오가 깔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물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혼자서 다 모으셨습니까? 유진은 자조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장식품은 말이 없거든요. 그는 제가 옆에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하며 거리낌 없이 전화를 하고 서류를 만졌죠. 그게 그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유진의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모델로 정점에 서 있던 시절, 박태준의 끈질긴 구애에 넘어가 결혼했지만 그녀를 기다린 것은 세 장에 갇힌 삶이었습니다. 박태준은 그녀의 커리어를 강제로 중단시켰고 오로지 자신의 이미지를 높여주는 액세서리로만 활용했습니다.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때는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는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죠.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도윤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눈물이 증오의 불꽃으로 변할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분노가 그들에게 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전략적 결합은 단순한 감정적 복수를 넘어선 완벽한 해체를 지향했습니다. 도윤은 건축가의 전문성을 발휘해 박태준이 가장 아끼는 신사옥 프로젝트의 허점을 파고들 계획을 세웠고, 유진은 이사회의 내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천천히 말려 죽일 겁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권력까지 모두 빼앗는 거죠. 도윤의 선언에 유진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델 하우스는 두 사람의 비밀 작전 기지가 되었고, 이곳의 차가운 정적은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울고불고 매달리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도윤과 유진이 보여주는 것처럼 차갑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들이 있다면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복수는 차갑게 먹을 때 가장 맛있는 법입니다. 도윤과 유진의 이 위험한 동맹이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박태준의 역습에 무너질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치열한 해체 작업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 주세요. 배신자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결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도윤과 유진은 은밀한 소통을 위해 특수 제작된 보안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메시지는 읽는 즉시 삭제되며 서버에도 기록이 남지 않는 앱이었습니다. 매일 밤 도윤은 아내 한수정이 옆에서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어둠 속에서 유진과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박태준이 비자금 세탁을 위해 새로운 루트를 뚫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루트의 입구를 막아버리죠. 메시지가 오갈 때마다 이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성문 밑에 폭약을 매설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유진은 모델 출신 사모님이라는 가면을 쓰고 박태준의 파티에 참석하면서도 등 뒤로는 도윤에게 실시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 뒤에 숨겨진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 그녀는 목숨을 건 스파이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런 그녀에게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유진 씨, 위험한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도윤의 걱정 어린 메시지에 유진은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장식품으로 사느니 차라리 부서지는 게 나으니까요. 이 말은 도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들 두 사람은 배신이라는 불길 속에서 단련된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박태준은 도윤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시작했고, 한수정 역시 도윤의 변화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은 서재에서 유진의 자료를 검토하다가 한수정이 들어오는 소리에 급히 서류를 숨겼습니다. 당신 요즘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 회사 일이야? 수정의 날카로운 질문에 도윤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구상 중이야. 좀 큰 건이라 신경이 쓰이네. 수정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도윤의 책상을 훑어보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도윤은 유진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작전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놈들이 눈치챘어요.
유진은 즉각 응답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내일 있을 이사회에서 횡령 자료를 터뜨리죠. 이것은 자폭에 가까운 공격이었습니다. 유진의 지위 역시 위태로워질 수 있는 도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유진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유진 씨는 빠져나가세요. 그러자 유진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이잖아요. 같이 끝내고 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느껴진 그 짧은 온기는 도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신의 끝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것일까요? 도윤과 유진은 후자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려 한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도윤처럼 치밀한 사람을 만난다면 당신의 인생은 그 순간 해체될 테니까요. 이들의 작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다음 에피소드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놓치면 후회할 역대급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위로의 메시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유진이 건네준 보안 앱을 설치하며 도윤은 마음속으로 완벽한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감정적인 호소나 분노의 외침은 필요 없었습니다. 정교한 설계도에 따라 하나씩 기둥을 뽑아내고 벽을 무너뜨리면 그뿐이었습니다. 유진은 가방을 챙겨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수성님, 우리는 침묵 속에서 가장 강력해질 겁니다. 박태준과 한수정,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안심하고 있을 때 바닥을 빼버리죠. 도윤은 그녀가 모델하우스를 나서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해체 작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유진과의 만남 이후 도윤은 아들 준혁을 불러내지만 돌아온 것은 위로가 아닌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아버지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아들은 아버지의 무너진 가슴에 어떤 대못을 박았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또 다른 배신의 현장이 이어집니다. 유진과의 만남 이후 도윤은 서둘러 아들 준혁을 불러냈습니다. 한수정이 저지른 배신의 잔해를 치우기 전 적어도 자신의 핏줄에게만은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마지막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학교 근처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한 준혁은 여느 때처럼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도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 아빠는 엄마와 이혼하기로 결정했어. 폭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준혁의 반응은 도윤의 예상을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준혁은 놀라거나 슬퍼하기는커녕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빠, 진짜 지금 제 상황 생각 안 하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 내년에 교환학생 가기로 한 거 잊으셨어요? 대학원 포트폴리오 준비도 해야 하고요. 지금 이혼하시면 제 학비랑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도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앞의 청년이 정말 자신이 30년 동안 공들여 키운 아들이 맞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배신당한 아버지의 피맺힌 심정보다는 자신의 안락한 미래에 생길 균열을 먼저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 준혁은 계속해서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수님들이나 친구들이 알면 제 평판은 뭐가 돼요? 요즘 같은 세상의 집안에 그런 스캔들이 있으면 저만 손해라고요. 아빠,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돼요?
제 앞길 막지 마시고요. 조용히 처리해달라니. 도윤은 아들의 얼굴에서 한수정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물질적인 가치와 타인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진실쯤은 가볍게 묻어버릴 수 있는 그 비겁한 욕망 말입니다.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설계하고 쌓아 올린 이 가족이라는 구조물은 사실 기초도 기둥도 없는 모래성이었습니다.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게 칠해놓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 그 허망한 깨달음에 도윤의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믿기시나요? 30년 넘게 공들여 지은 집이 태풍 한 번에 날아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기둥조차 없었다는 걸 알게 된 기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정말 안녕하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짜 설계도에 속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준혁은 카페를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홀로 남겨진 차가운 테이블 위에서 식어버린 커피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외도 사실보다 그로 인해 끊길 자신의 경제적 젖줄과 사회적 체면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준혁아, 아빠는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너는 네 학비 걱정뿐이구나.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말이 쓴 커피와 함께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한수정이 평생에 걸쳐 아들에게 주입한 물질, 만능주의라는 독극물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도윤은 아들이 엄마의 명품 가방과 박태준의 외제차를 부러워하던 눈빛을 기억해냈습니다. 도윤이 밤낮 없이 설계도를 그리며 벌어온 돈으로 지탱된 안락함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의 대상이 아닌 편의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돌아온 게 이런 차가운 계산뿐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카페를 나온 도윤은 정처 없이 차를 몰아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차갑게 흐르는 강물 위로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이 어지럽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한참 동안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지킬 기둥도 수리할 가망도 없는 폐허였습니다. 강물 소리가 마치 모든 걸 버려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도윤 씨, 아드님 만나셨나요? 힘드시겠지만 이제는 정말 도윤 씨 자신만을 위한 설계를 시작해야 할 때예요. 유진은 마치 도윤의 텅 빈 가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족이라는 구조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혼자군요. 제가 지어온 30년이 한순간에 먼지가 되었습니다. 몇 분 뒤 다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도윤 씨. 우리는 폐허 위에서 더 단단한 것을 짓기 위해 만난 거니까요. 잠시만 견뎌주세요. 무너진 자리에 비로소 햇빛이 드는 법입니다. 유진의 짧은 위로는 차가운 강바람을 뚫고 도윤의 심장에 닿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새로운 공사 현장의 착공 신고서와도 같았습니다. 도윤은 깊은 숨을 내뱉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미련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잔해까지 깨끗하게 철거하기로. 가장 위험한 건 무너진 건물을 붙잡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 잔해를 붙잡지 마세요. 깨끗이 치워야 그 자리에 새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혼자라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도윤에게 유진이 나타났듯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새로운 동맹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복수극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배신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니까요. 도윤은 한강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휴대폰에 저장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차유진이 건네준 보안 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박태준의 횡령과 탈세 증거들이 서늘한 빛을 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는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박태준의 목을 조일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박태준의 사무실에 감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도윤과 유진이 준비한 폭탄이 터진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비명과 당혹감으로 가득 찼고 박태준의 오만한 표정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도윤은 멀리서 그 광경을 상상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아, 네가 무너뜨린 건 내 가정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 기둥이야. 과연 도윤은 이 거대한 폭발 속에서 무엇을 되찾게 될까요?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진짜 이야기. 그리고 유진과의 관계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 어떤 형태로 재건될까요? 여러분, 다음 에피소드는 상상을 초월하는 전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설계도의 끝에 어떤 집이 완성될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커다란 벽돌이 됩니다. 함께 응원해 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환상이 깨진 자리, 그 쓰라린 폐허 위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인생 설계도를 다시 그리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타인의 욕망이 아닌 자신의 진실을 담은 도면이었습니다. 그 도면의 첫 번째 선은 바로 자유였습니다. 붕괴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직 재건뿐입니다. 과연 도윤과 유진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서게 될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망설이는 순간 당신의 인생 기둥은 더 썩어갈지도 모릅니다. 복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도윤과 유진이 치밀하게 설계한 폭탄은 박태준의 심장부에서 정확히 터졌습니다. 박태준은 거액의 법인 자금 횡령 혐의가 폭로되며 이사회에서 불명예스럽게 해임되었고 검찰 조사를 받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도윤의 아내였던 한수정 역시 공범으로 지목되어 마케팅 이사직에서 쫓겨났음은 물론 도윤이 제시한 압도적인 불륜 증거 앞에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알거지로 내몰렸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인과응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먼지가 가라앉은 뒤 도윤에게 남은 것은 승리의 환희가 아닌 지독하고 서늘한 공허함이었습니다. 30년 인생을 바쳐온 건물을 내 손으로 직접 폭파하고 남은 폐허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죠. 여러분, 복수가 끝나면 모든 게 시원할 줄 알았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에서 느껴지는 건 차가운 바람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게는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커다란 벽돌이 됩니다. 도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유진의 아지트인 낡은 창고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세상에서 버림받은 유진의 상처가 고스란히 박제된 공간이었습니다. 도윤은 벽에 걸린 유진의 과거, 모델 시절 사진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런웨이 위에서 세상의 모든 빛을 받는 듯 화려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눈은 사실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린 채 인형처럼 박제되어 살아야 했던 10년의 세월.
도윤은 사진 속 유진의 눈동자에서 자신이 느꼈던 고독과 같은 주파수의 슬픔을 읽어냈습니다. 유진 씨, 당신도 참 외로운 설계도 안에서 버티고 있었군요. 도윤의 낮은 읊조림에 어둠 속에 앉아있던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가진 화려한 껍데기만 원했어요. 그 안에서 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죠. 유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도윤은 그 속에서 진실된 영혼의 울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완벽한 인생이라는 감옥에 갇혀 계시지는 않나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지금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진짜 나를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재건의 첫걸음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공감할 때 상처는 아물기 시작합니다. 유진은 말없이 다가와 도윤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묵직한 무게감의 최고급 연필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수성님, 아니 도윤씨.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터닦기라고 했죠. 이제는 남의 인생을 부수는 도면 말고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도면을 그려주세요. 당신은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차갑지만 가장 따뜻한 건축가니까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도윤은 그 연필을 쥐어보았습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나무의 온기가 얼어붙었던 도윤의 심장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필로 다시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집을 설계하겠습니다. 도윤의 다짐은 단순한 약속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어있던 건축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폐허 같은 창고 바닥에 앉아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복수 계획이 아닌 서로의 일그러진 꿈과 상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유진은 화려한 모델 시절 뒤에 숨겨진 공포를 털어놓았고 도윤은 정교한 설계도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결핍을 드러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과정은 마치 무너진 집안을 보강하고 새로운 기둥을 세우는 재건 공사와 같았습니다. 단순한 동맹이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어느덧 서로의 영혼을 구원하는 진정한 사랑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복수보다 강한 것은 파괴의 쾌감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서진 삶을 다시 세워주려는 진심이었습니다. 사랑은 가장 단단한 기초 공사입니다. 도윤은 이 말을 수첩 맨 앞장에 적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라고요. 복수는 순간이지만 사랑은 영원한 재건의 힘입니다. 이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는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장 사랑을 표현하세요. 도윤은 유진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다시 지어봅시다. 가식과 욕망으로 지은 모래성 말고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세운 진짜 집 말입니다.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복수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진이 선물한 연필로 새로운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거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리는 주방, 그리고 진실만이 머무는 안방까지. 그 설계도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두 사람의 재건된 미래였습니다. 도윤은 설계도를 그리며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유진 씨, 거실 창문은 어디를 향하면 좋을까요?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곳으로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비춰줄 수 있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셨다면 여러분도 재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무엇을 채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도윤과 유진처럼 진실한 사랑을 선택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알림 설정을 켜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행복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윤은 유진의 손을 잡고 자신이 직접 설계한 집의 부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도심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조용한 언덕 위였습니다. 이제 막 털을 닦기 시작한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도윤은 유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과거의 잔해는 모두 치웠어요. 이제 남은 건 우리만의 견고한 시간뿐입니다. 유진은 노을 지는 언덕 위에서 도윤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 씨와 함께라면 어떤 집이라도 좋아요. 그게 작고 초라한 오두막이라 할지라도요.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을 집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진 않아도 가장 따뜻한 빛이 머무는 성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가짜 인생은 끝났습니다. 노을 지는 언덕 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가짜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들이 마주할 눈부신 아침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 이야기, 가장 아름다운 완성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들의 집을 짓는데 큰 벽돌이 됩니다. 지금 바로 다음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인생 역전의 진짜 설계도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집니다. 도윤과 유진은 직접 설계한 새 집에서 함께 첫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이 집은 그들이 겪었던 배신의 풍파를 막아주는 유일한 성소와 같았습니다.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주방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도윤이 서툰 솜씨로 파스타면을 삶으면 유진은 능숙하게 신선한 토마토 소스를 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 사이로 평화로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수성님, 아니 도윤 씨. 주방 설계가 정말 완벽해요. 여기서 요리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네요. 유진의 환한 미소의 도윤은 지난 3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깊은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평생 찾아 헤맸던 진짜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수가 끝난 자리에 남는 것은 허무함이 아니라 바로 이런 평범한 아침이어야 합니다. 새 집에서의 일상은 소박하지만 매 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도윤은 아침마다 유진이 선물한 그 연필로 정원의 나무 위치를 수정하거나 거실에 들어오는 햇살의 각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의 설계도는 타인의 과시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따뜻한 공간을 만드는 진짜 건축이 시작된 것이죠. 유진 또한 모델 시절의 화려한 드레스를 모두 정리하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도윤의 사무소에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장식품이 아닌 도윤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디자인 컨설턴트로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창가에 앉은 도윤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망설였던 마지막 숙제를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 소리가 몇 번 울리고 준혁이 받았습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도윤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준혁아. 아빠는 이제 정말 행복하다. 과거의 잔해는 모두 치웠어. 너도 네 인생을 이기심이 아닌 진실함 위에 다시 설계하길 바란다.
아빠는 언제든 네가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 설 때까지 기다려줄 거다. 아들의 침묵 속에서 도윤은 비로소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의 곁에는 자신의 평판이나 돈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닌 영혼의 상처를 함께 보듬어줄 유일한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썩어가는 관계를 붙잡고 고통받는 분이 계신가요? 자식 때문에 혹은 사회적 평판 때문에 무너진 기둥을 억지로 버티고 계시지는 않나요? 도윤이 아들에게 보여준 이 마지막 단호함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무너진 것은 무너진 대로 두고 스스로를 먼저 구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는 오직 여러분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댓글로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재건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유진 역시 사무소에서 놀라운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이성적이고 차가운 설계에 인간적인 감성과 따뜻한 색채를 입혔습니다. 도윤 씨, 이 복도에는 조명을 조금 더 낮춰보는 게 어때요?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도록요. 유진의 제안에 도윤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연인을 넘어 서로의 결핍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최고의 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도윤의 건축이 이전보다 훨씬 깊고 따뜻해졌다고 칭찬했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기초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언덕 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윤은 유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고백했습니다. 유진 씨, 저는 평생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짓는 법만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건축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 그 자체라는 것을요. 당신은 제 인생의 최종 설계도이자 가장 완벽한 완성입니다.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30년 전의 설계 오류는 이제 완전히 수정되었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딛고 일어서서 진실한 사랑을 선택한 두 사람의 용기가 이 아름다운 재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는 안녕하신가요? 혹시 썩어가는 기둥을 외면한 채 겉모습만 치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도윤과 유진이 증명했듯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 해체하고 진실 위에 다시 세울 때 비로소 인생의 가장 눈부신 완성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썩은 기둥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뽑아낼 용기를 내십시오. 그 자리에 반드시 새로운 사랑과 행복이 들어설 것입니다. 배신과 고통의 끝에서 피어난 이기적 같은 재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는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윤과 유진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에도 언제나 따뜻한 햇살과 진정한 자유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더 놀라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재건의 씨앗이 됩니다. 건축은 끝났지만 우리의 진실한 삶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만의 새 집을 짓기 위한 첫 번째 벽돌을 놓아보세요.